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삶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에너지를 잘 지킬 줄 안다는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 조지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지지기도 없었어요. 무기력하고 지쳐만 가는 삶을 살던 어느 날, 출근하는 아침에 차 바퀴까지 펑크가 나고 맙니다. 모든 게 다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는 출근은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좀 특이했어요. 버스 운전사가 조이라는 여자 운전사였는데요. 그녀는 좀 이상하길 만큼 밝았어요. 조지한테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죠. 조지는 성가시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호기심이 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이 버스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 버스를 타고 조지의 인생에 어떤 기적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수요일 아침, 조지는 일찌감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어제를 복귀하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팀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었지만 이번에도 팀원들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도출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일 진행도 그랬다. 하나가 좀 제대로 하나 싶으면 다른 팀원이 문제를 일으킨다. 더 나은 실적은커녕 터지는 문제를 수습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모두가 문제투성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잘려도 내가 먼저 잘리겠지. 조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도 깊이 생각에 잠기는 바람에 조지는 버스가 도착한 줄도 몰랐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조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면서 조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저도 못 뵐 줄 알았는데요. 조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는데 안 보이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지는 조이의 근황까지 묻고 있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제가 매주 화요일엔 일을 쉰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데 화요일엔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날이거든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아버진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정말 정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이젠 당신 이름조차 잊으셨죠. 매주 뵙는데도 딸은 저도 못 알아보신답니다. 조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정말 유감이에요. 의외였다. 늘 활짝 웃고만 있어서 아무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겉만 봐서 판단할 노릇이 아니라고 조지는 생각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조지. 그게 다 인생인걸요, 뭐. 참, 그냥 조지라고 불러도 괜찮죠? 여기 버스에 타는 사람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한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이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나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조지가 되물었다. 조이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반짝반짝 빛났다. 그건 내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 인생이 예뻐 죽겠어요. 나는 나를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때론 그러기 힘든 사람들까지도요. 나 같은 사람 말이군. 조지는 생각했다.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도요. 조이는 마치 조지의 머릿속을 읽은 듯 말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건 그렇고 웬일로 또 제 버스에 탈 생각을 했어요? 그저께 버스에서 내릴 때는 금메달리스트 칼 루이스보다 더 빠르게 도망치던데. 그래서 다시는 안 탈 줄 알았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궁금해 죽겠네. 조지는 타이어 때문에 정비소에 들렀다가 브레이크에 심각한 결함을 발견한 얘기, 차를 계속 몰았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며 앞으로 2주 동안은 꼼짝없이 버스로 통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잘 됐어요. 당신이 제 버스에 타게 된 게 분명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군요. 조지는 그녀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차를 2주 동안이나 정비소에 맡겨야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조이가 장난스레 너스레를 떨었다. 조지, 이제 당신한테 좀 강하게 나가도 되겠죠? 당신 머리는 참 깨트리기 힘든 호두알 같네요. 안 잡아먹을 테니 염려 말아요. 저기 룸미러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요? 조지는 고개를 쭉 빼고 글씨가 쓰여있는 게시판을 바라봤다. 이제까지 그런 게시판이 있는 줄도 몰랐다. 글쎄요. 무슨 룰이라고 적힌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잘 들여다봐요. 그리고 크게 한번 읽어봐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10가지 룰? 아래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조지는 이렇듯 고분고분한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지만 뭔가 강한 힘에 이끌리듯 그녀의 말을 따랐다. 그래요, 조지. 이 버스에 탄 승객이라면 누구나 저 10가지 룰을 배운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나는걸요. 당신이 버스를 탈 날도 열흘쯤 남았고 내가 알려줄 룰도 10가지라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대단한데요. 조지는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제 인생에서 룰은 지금 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사에서의 룰, 아내와 약속할 룰, 집안에서 지켜야 하는 룰, 아이들과의 룰. 룰이라면 지겹습니다. 순간 조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고는 환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조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조지, 이 룰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기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아요. 당신이 마음만 열어준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마음을 열어요. 조이의 얼굴이 다시 환한 미소로 밝아졌다. 함께 할 거죠? 노라는 대답은 끼어들 틈이 없는 침착하면서도 힘있는 어조였다. 네? 네,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조지는 자기 입에서 네라는 말이 튀어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귀와 눈을 쫑긋 세우고 있던 버스 안의 승객들 모두가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버스는 마치 잔치집으로 향하는 관광버스나 된 듯 들썩거렸다. 조지는 새삼 버스 안에 여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주위를 둘러봤다. 이제야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놀라지 말아요, 조지. 에너지버스에 새로운 승객이 된 걸 환영해요. 조이는 이 시각 자신의 버스를 타고 통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너지버스의 동승자이며 자신은 이 버스의 운전자이자 10가지 인생의 룰을 전파하는 에너지 홍보대사라고 새삼 자신을 소개했다. 이 에너지버스에 탄 사람들은 모두 예스라는 긍정적인 말에 매료된 승객들이에요. 새로운 승객이 탑승하면 그가 긍정 에너지로 감염될 때까지 함께 돕는답니다. 그러려면 조지, 당신은 첫 번째 룰에 동의해야 해요.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죠, 우리. 조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심정이 복잡했다. 이거 내가 괴상한 버스에 탄 거 아니야? 그냥 뛰어내릴까?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한편으로 그 10가지 룰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얘라 모르겠다. 어차피 손해볼 거 없잖아. 호기심과 막연함으로 가득한 조지의 머릿속에서 그를 짓누르던 짐더미에 대한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첫 번째 룰은 아주 간단해요. 조이는 조지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말끔한 회계사 같은 느낌과 정신나간 과학자 같은 느낌을 동시에 주는 사람이었다. 데니, 조지에게 첫 번째 룰을 보여줘요. 조이가 말했다. 데니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룰 하나. 당신 버스의 운전자는 당신 자신이다. 조이는 데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조지에게 잠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데니 역시 걸어다니는 좀비였어요. 데니는 나와 함께 10가지 룰을 성실하게 따랐고 이제는 통근 때마다 에너지 전도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조이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믿음직함이 역력히 묻어나왔다. 조이는 운전석 옆에 있는 물병을 들어 몇 모금 마신 다음 조지를 향해 말을 건넸다. 잊지 마세요. 당신 버스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룰이에요. 당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그 버스를 당신 뜻대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당신 버스의 운전사가 되지 않는다면 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여행길에 끼어 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조지가 물었다. 물론 그 여행길에서 누군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때라도 그것이 당신의 버스이고 당신의 여행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돼요. 때론 잠시 다른 사람의 버스를 타야 할 때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각자의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죠. 자신의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거예요. 마티, 그 통계 자료 좀 보여줄래요? 마티는 승객들 모두가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노트북을 높이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간대, 월요일 아침 9시. 놀랍지 않아요? 조이가 물었다. 그 통계 자료의 의미를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월요일 아침 9시. 누구나 활기차게 한 주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터에 나가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다니요. 이 통계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고 싶을 만큼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날 선택권이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안 그런가요? 조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은 인생이 자신을 뒤흔들게 방치해두는 숱한 불행한 영혼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신념,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버스의 운전사예요. 그러니 그 버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여행이 어떤 여행이 돼야 할지 직접 결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조이가 다시금 물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조지가 자조 섞인 어투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나 대신 결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요. 정부에서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기를 틀어대는 대로 따라야 하고, 집에 오면 마누라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나 많은 의무와 책임이 저를 올가매고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데 제가 뭘 선택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기는커녕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마 저도 월요일 아침 9시에 죽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될걸요. 그런 말 말아요, 조지. 조이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계속 그렇게 난 불쌍해 하는 식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 사망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운전대의 방향을 틀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선택권이 없다고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턴 아닐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진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조지. 세상 그 누가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 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어떤 에너지 상태로 살 것인지 대신 결정해 줄 사람도 없고요. 뜬금없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당장 한번 웃어보세요. 당황한 조지는 굳은 표정을 풀 수가 없었다. 조지, 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번 웃어보세요. 조이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했다. 조지는 조이가 심각해질 땐 때론 꽤 무서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비록 억지 웃음이었지만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봐요. 그저 입모양만 바꿨을 뿐인데도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출발점이에요. 미소라는 작은 겉모양의 변화가 나중에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어떤 에너지로 꽉 채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어요. 조지의 회사에 거의 다다른 것을 알아차린 조이가 화제를 바꿨다. 내일은 당신의 버스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가고 싶은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선택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당신은 다른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긴 상태인 승객석이 아니라 앞을 훤히 내다보이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조제는 허리를 쭉 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NRG사의 사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아직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현재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 조이는 조지의 생각을 벌써 읽고 있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눈빛과 걸음걸이부터 눈에 띄게 다르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에는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조지의 걸음에서는 아직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 왔네요. 조지, 당신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책을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 조지. 회사에 들어온 조지는 책상에 앉아 조이가 건네준 책을 펴들었다. 커다란 버스 그림과 함께 에너지 버스라는 제목이 크레파스로 씌어있는 동화책이었다. 내가 어린애인가? 동화책이 뭐람? 조지는 투덜거리며 첫 장을 열었다. 마치 조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거기에는 조이가 직접 써넣은 머릿말이 있었다. 인생이란 원래 단순합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해놓고 정작 진실을 보지 못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실은 아주 간단한 교훈 속에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표현은 단순해지죠. 그러니 동화라고 해서 이 책을 하찮게 여기진 말아주세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 버스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버스의 운전사죠. 이 버스를 몰고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Yes 하고 3번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Yes, yes, yes. 영화의 한 장면 속, 디즈니랜드, 북극,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당신의 버스에게 말하세요.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모든 여행은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소망,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망에서 시작되니까요.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동화에 이어서 다시 조이가 써내려간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이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꿈틀대는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나요? 당신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목요일 아침 7시 반, 정류장에 11번 버스가 멈춰섰을 때 버스에 올라타려던 조지는 하마터면 버스에서 급히 내리는 한 남자와 부딪힐 뻔했다. 남자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 후다닥 버스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다. 에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버스 안에서 조이가 맞받아 외쳤다. 배울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십시오, 손님. 무슨 일입니까? 조지가 늘 앉던 좌석에 앉으면서 물었다. 가끔 있어요, 저런 양반들.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걷는 이 땅은 평평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착각 말이죠. 착각이라뇨?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조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군요, 조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은 사실 모두 착각이에요. 세상은 그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랍니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것은 에너지뿐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물리적 사물과 우리 신체마저도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우리는 에너지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도 결국 에너지고요. 아, 겁먹지 말아요. 골치 아픈 과학이론을 들이대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왠지 같이 있으면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자꾸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뿌듯하고 힘이 솟는데 어떤 음식은
먹고 나도 더부룩하기만 하고 꾸벅꾸벅 잠만 오게 하죠.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절로 에너지가 불끈불끈 솟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왠지 하기도 싫고 조금 하다 보면 푹푹 지쳐 떨어져 버리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모든 건 결국 에너지의 문제예요. 머릿속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어디든 에너지가 있어요. 그걸 느끼죠, 조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조제는 회사에서 에너지가 충천해 의욕적으로 일을 해본 게 언제였는지 까마득하다는 생각을 하며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알아차린 적이 있죠? 똑같은 말을 동시에 뱉어본 적도 있고요. 네, 맞아요. 종종 있어요. 와이프가 당신 생각을 읽은 적은요? 훨씬 많죠. 조지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바로 그게 생각이 가진 에너지예요. 생각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당신에게 인생과 일,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비전을 적어보라고 한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글로 옮겨놓는 순간 그 행위가 강력한 에너지를 이끌어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게 해줘요. 아, 저기로 꼭 가고 싶다 라는 비전이 없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설계도나 머릿속 그림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적지도 모른 채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지, 당신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제가 준 종이에 적어 왔겠죠? 조지에게도 비전이 있었다. 어젯밤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참을 생각해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며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처음엔 종이를 채우기가 힘들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다른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는 게 사실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생각해본다는 것, 참 좋은 일이더군요. 종이에 적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요, 조지. 조이는 궁금해 죽겠다는 듯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지는 자신의 개인적 비전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다. 그는 대학 시절 잘 나가는 하키 선수였다. 지금은 벨트 아래로 뱃살이 불룩 삐져나와 있지만 예전의 짱짱한 몸매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비전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행복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 느낌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아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 한 20년쯤 후 아이들이 돌이켜봤을 때 아빠인 내가 있어 행복했다고, 훌륭한 아빠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못난이 아빠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부인과는 어때요? 어떻게 되고 싶나요? 조이가 물었다. 아내가 앞으로도 내 곁에 있었으면 해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땐 서로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살 것 같고 얼굴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왔죠.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조지, 알고 보니 꽤 낭만적인 사람이군요. 조이가 놀리듯 말했다. 조이는 그가 선한 심성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조지가 버스에 오른 첫날부터 그가 좋았다. 어두운 표정 저 아래 내면 깊은 곳에 밝게 빛나고 싶어 안다라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지가 자신의 비전에 대해 털어놓으며 그 빛이 조금씩 뿜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얼굴에 상기된 조지는 낭만 따위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는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게 제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럼요. 좋아질 거예요. 조이가 격려했지만 조지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냥 믿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조이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힘든 상황인 건 맞네요.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당신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위기든 그것에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을 더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된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당신, 더 나은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지금이 비록 위기라 해도 중요한 건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예요. 자, 이제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도 알았고 비전도 세웠으니 두 번째 룰을 배워볼까요? 데니가 두 번째 룰이 적힌 종이를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두 번째 룰.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조이가 조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집중이 중요해요, 조지. 집중이 없이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죠. 당신이 원하는 비전을 알았으니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바꿔야겠죠? 그 출발점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단지 생각만으로 어떻게 제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바꾼다는 겁니까? 조지는 조이의 발상에 회의적이었다. 생각이 가진 에너지 덕분이죠. 조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신이 적은 비전을 매일 10분씩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이뤄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에너지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을 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뭔가에 빠져서 그것에 집중할수록, 그러니까 무엇을 아주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왜? 어떤 차종을 사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거리에 온통 그 차만 있는 것처럼 자꾸 그 모델만 눈에 띄잖아요. 맞는 말이었다.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이가 말을 이었다. 생각은 자석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은 그 생각한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자력은 더 커지고 강해져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대상,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자꾸 더 많이 삶에서 나타나죠. 생각을 통해 내보낸 에너지, 그것이 주파수가 맞는 에너지를 다시 내게로 끌어당기는 거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해요. 거기에 집중하란 얘기예요. 왜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조제는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 속으로 뜨끔했다.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더 생기는 법이에요.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제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투덜대느라 원하는 인생을 생각할 수도, 이룰 수도 없을 테니까요. 또 다른 손님들의 여행에도 방해가 되고요. 제가 예전에 스쿨버스를 몰 때 아이들에게 늘 해주던 말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손님들한테도 해준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버스의 승객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리며 일제히 외쳤다. 우리는 투덜이가 아니라 승리자다. 한두 번 해본 모양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요. 당신이 원하는 비전에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알았죠? 오늘은 조은고든 저자의 에너지버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조이가 소개하는 인생을 뒤바꿔 놓을 10가지 룰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담겨있는 소설 형식으로 전개되는 자기계발서인데요. 내 인생을 위해서 무조건 해라 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조지의 스토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실행하도록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는 가끔씩 삶이 지치고 무력해질 때마다 생각나는 책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쉽고 빠르게 읽히면서도 재미있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책 있잖아요. 내가 소장하며 겉표지만 봐도 긍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책. 그런 아우라와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까지 있으니 일상에서 무력함이 느껴질 때, 긍정 에너지를 재미있게 받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에너지버스라는 나의 MR을 타고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오늘도 신나게 달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